이어서 호흡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숨을 들이쉬게 되면 공기가 쭉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호흡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코. 그 다음에 코를 통해서 들어온 숨이 어디를 지나냐면 기관을 지나고요. 이렇게 한 개의 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네, 여기 기관을 지나게 되겠고 그 다음이 기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뉘는 요 순간부터는 다 기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관지를 지나서 이제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숨은 코, 기관, 기관지, 폐. 그 중에서도 이 폐는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무수히 많은 폐포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폐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하나의 약간 주머니 같이 생긴 건데요. 공기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허파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순대를 먹을 때 간과 허파 이런 것들을 먹죠? 그게 바로 돼지의 폐입니다. 네. 이렇게 허파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허파과리 혹은 폐포라고 얘기하는 곳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하면 폐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숨을 들이쉬게 되면 공기가 코 속을 지나서 기관, 기관지 그리고 폐포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구조는 잘 살펴보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숨이 이동하는 경로는 아니겠지만 하나 두 가지 더 중요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갈비뼈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그림은 요만큼만 그려놓긴 했지만 폐를 다 감싸고 있죠. 양쪽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양쪽에 갈비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된 것은 가로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로막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횡격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횡격막이에요. 발음은 횡격막이라고 하지만 네, 횡격막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막 혹은 횡격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횡격막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로막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이게 여러분들 드시는 갈매기살 있죠? 갈매기살이 원래는 여기 가로막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갈매기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갈매기, 진짜 갈매기가 아니라 갈매기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돼지의 이제 가로막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네, 그러면 한번 여기 하나씩 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 차갑지 않게 이렇게 데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코고요. 코는 가는 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코털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털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끈끈한 액체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코털은 보기는 좀 싫을 수 있겠지만 얘네들이 없다면 우리가 먼지나 세균을 거르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관과 기관지인데요. 기관의 안쪽 벽에는 섬모가 있어서 먼지나 세균 등을 거르게 됩니다. 섬모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 털같이 생긴 건데 안쪽 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섬모가 달려 있어서 얘네들이 먼지나 세균을 거르게 되고요. 이게 바깥으로 하고 나오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가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있던 나쁜 그런 병균, 세균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관은 두 개의 기관지로 갈라집니다. 여기 보이시죠? 기관에서 두 갈래로 나뉘는 길. 그렇죠? 여기서부터 기관지라고 한다고 했는데 기관지로 갈라져서 양쪽 좌우에 있는 폐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는 폐 안쪽에서 더 세분화돼서 갈라지게 되고 폐포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폐라고 하는 것은요. 양쪽에 좌우 하나씩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흉강에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갈비뼈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죠? 한번 지금 여러분들의 갈비뼈를 한번 만져보세요. 갈비뼈 다 만져지나요? 그렇게 많이 살찐 사람이 없죠. 그죠? 다 만져지죠? 하나씩 한번 만져보세요. 네, 갈비뼈와 그리고 그 안쪽에 가로막은 사실 만질 수는 없지만 이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흉강이라고 하는 거 용어 돋보기 한번 볼게요. 자,
흉곽은 무슨 뜻이냐면 가슴 안쪽에 빈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여러분들 가슴 쪽에 있는 부분이 흉곽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 배 쪽에 있는 부분이 복강이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흉곽과 복강. 그래서 이 흉곽,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 가슴이 있는 요 부분, 흉곽에 들어있는 게 폐입니다. 그쵸?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 꼭 밑줄 쳐주세요.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심장을 배웠을 때 심장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움직여. 이렇게 쿵쾅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얘는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가 없습니다. 수축은 쭈그러드는 거고, 그리고 이완은 이렇게 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데 우리가 숨은 어떻게 쉬는 거야? 어떻게 쉴까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폐는 무수히 많은 폐포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폐포로 구성되어져 있으면 좋은 점이 뭘까요? 얘는 공기와 닿는 표면적을 넓혀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요, 이렇게 동그란 공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것과 그리고 크기는 비슷한데 이렇게 생긴 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누가 더 바깥과 많이 닿을 수 있을까요? 얘기했죠. 그쵸? 이쪽에 있는 게 더 많이 바깥과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표면적이 크다라고 하는 건데요. 표면적이 넓다. 자, 그러면 주변에 공기와 닿을 수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훨씬 더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파과리 같은 경우에 여기 폐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수히 많은 이런 폐포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표면적을 넓혀서 공기 교환을,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되셨나요? 네. 그래서 폐포는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 주머니, 주머니 포자를 써서 그런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표면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심장을 배우면서 순환계를 배우면서 심장, 혈관, 혈액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혈관 중에서 모세혈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모세혈관은 굉장히 온몸에 그물처럼 넓게 퍼져 있죠. 그물 같이 생겼죠. 그죠? 그리고 얘는 굉장히 얇습니다. 세포벽 한 겹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질 교환을 하기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체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포 주변으로 모세혈관이 있어서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기가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호흡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